결국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무산됐습니다. 경찰에 공을 넘긴 공수처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뉴스 속보도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조금 전 공지를 통해서 체포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해 줄 테니 체포는 경찰이 해라라는 의미라는 취재 기자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향후에 논란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도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률적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에는 아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고 공수처는 태초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대통령도 계속해서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여야 양쪽에서도 공수처가 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에요. 경찰의 체포 업무만 일임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악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거기에 저는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를 타고 들어가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모르겠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란죄를 수사하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전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스스로 수사하겠다, 이첩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요청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지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장을 갖다가 발부받았는데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잖아요. 이게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 자체가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을 경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존재 목적인 그러한 경호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영장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네네. 심지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제대로 청구했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의문이 남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그러한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누구냐? 오동훈 공수처장의 임관 1년 후배, 연수원 1년 후배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다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연수원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정계선 서부지법 원장이었잖아요. 정계선 원장하고는 연수원도 동기고 임관 동기고 우리법 연구회도 같이 동기란 말이에요. 그런 서부지법에다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장 자체가 퇴색이 되고 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의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놓고 뒷수습을 경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애가 이것저것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배달 음식 잔뜩 시켜놨는데 먹어보니까 다 못 먹겠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쓱 엄마 보고 엄마가 이거 나머지 다 먹고 뭐 설거지며 뒤처리 다 엄마 보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할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경찰에 재이첩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스스로 폐지 수순을 밟아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야당에서도 공수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공수처를 비판하는 셈이 된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에게 최후 통첩을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집행하라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결국 공수처가 체포 업무에서는 손을 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윤정근 대변인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호처에서 총기 사용까지 언급된 제2내란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책임이 공수처장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장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시한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 최후 통첩이라며 공수처를 압박했지만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포기한 겁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이렇게 대통령 체포를 포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공수처의 현재 인력 또 능력으로 경호처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해 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대통령을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었지요. 저는 공수처가 우리 속된 말은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설립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죠. 저는 항상 모든 개인이든 조직이든지 간에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그들의 욕심이 들어가면 뭔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탄생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국가 전체 공동체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가 어떤 수사 역량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본인들의 그 조직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속된 말로 오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무슨 법원 쇼핑을 했다는지 또 그다음에 무리하게 지금 사실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이제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그 논리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논리와 또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수사를 나선 것 자체가 잘못됐었지요. 사실 이 문제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내려놔야 됩니다. 뭐든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본인들이 이제 경찰,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본인들로 이루어진 그 합동 수사본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걸 해체하고 내란죄에 대한 원래 수사 담당 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대통령이 그 수사에 응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국 공수처의 어떤 위법 논란이 이번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포기로 이어진 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어요. 조규현 변호사님. 이건 위법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이 본질적인 무능이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경찰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배치된 인력을 더 확보하고 또 예상되는 이 경호처의 저지 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적정한 모양새만 취하고 하는 척만 했지 실제 그날 집행하려고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특수단에서는 그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장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현장에서 경호처의 저지를 현행범 체포로 막고 있는 경호처 요원까지를 체포해서 다 사실 집행이 가능하도록 끌어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했었죠.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협의한 다음에 기한 마지막 날에 와서 전체 일임하겠다. 너무 무책임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은 다 차치하고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면 실제 폐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이첩한 것은 아니고 집행에 대한 권한만 위임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상황에서 이제 국수본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2차 집행에 나서고 또 추가적인 이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기해서 재청구를 받아서 계속적인 어떤 집행 완료를 위해서 경찰이 시도해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런 상황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은 상황대로 경찰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저는 당장이라도 2차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고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2차 집행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절차상 위법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발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원입니까? 서부지법이긴 하지만 뭐 서부지법이란 이유로 그 자체까지 지금 정당성을 부인하겠습니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수사권에서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또 이 직접 관련성 있는 문제로 내란 수사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 수사했다고 이게 위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법원의 2번에 걸친 판단으로 적법성이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이라도 2차 집행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무능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은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위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야당에서는 무능의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에 무능하기까지. 공수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의 논란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경찰에게 체포는 일임하지만 수사 권한은 공수처가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밝히고도 있고요. 앞서 현장에 있는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차피 오늘이 영장 만료 기한인데 오늘 공수처가 재정비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도 아까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테니 체포는 경찰이 해라 라는 뜻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수사권은 계속 공수처가 가져가면서 영장도 청구했는데 집행은 정작 다른 기관인 경찰이 하라라는 셈이잖아요. 두 번째는 또 그럼 논란의 서부지법에 공수처는 영장을 또 청구할 건지 그것이 적절한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서울대 의대 안 갑니까? 못 가는 거지. 공수처 집행, 영장 집행 못 하는 걸 갖다 왜 안 한다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은 그 영장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요. 영장 자체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00시가 지나가면 24시가 지나가면은 공수처는 애써 받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다시 법원에다가 그 반납을 갖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 재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공수처가 저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국민들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지금 몇만 명이 지금 한남대교 앞에가 지금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을 갖다 꼴딱꼴딱 지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남대교 지금 건너가지도 못해요. 거기 해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갖다 끼친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만 해도 공수처는 석고 대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꼼수 피우면서 서부지법에다가 뭐 뻔한 데다가 이렇게 재청구하지 말고 중앙지법에다가 제대로 된 영장 재청구를 갖다가 하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를 갖다 지켜봐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영장 재청구하려고 할 것인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성미 최고.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영장을 어디에 공수처가 다시 재청구하겠다는 건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또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면 역시나 이 수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공수처가 무능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역시나 무능하다는 입장.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체포영장도 제대로 집행을 못했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수처가 본인들의 체포 실패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번에 저는 한 번 더 영장을 그래도 재집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다른 데에 넘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공수처가 처음에는 호기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포에도 제대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무능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가 어쨌든 경찰로 넘겨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체포영장 청구는 왜 발생했느냐.
대통령이 그동안 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체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경호처가 뭐 거의 무력 충돌까지도 좀 불사할 만큼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적법하게 발부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을 봐서라도 어떤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라는 측면에서도 체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 집행력이 풍부한 경찰이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두 분 다 오늘 공수처를 무능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사실 수사를 할 때 전체 수사가 단순히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수행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차원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박성민 최고님, 한 가지 추가 질문 더 드리면 그럼 그렇게 무능한 공수처에게 영장 집행보다 더 어려운 수사를 야당에서는 맡기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내란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도 이제 노종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내란 특검법에 좀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대통령도 계속 불법 수사다 이런 식으로 트집 잡는 죄송합니다. 트집 잡는 것도 이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는 그 수사기관을 문제 삼는 건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수사기관 간의 혼선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의 재표결 또는 재추진에 민주당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한다.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실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 업무만 경찰에게 이름할 뿐 수사는 계속 공수처가 권한을 주고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안용환 의원님 대통령실 측에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하고 수집한 증거도 법원에서 이제 무효다라고 이른바 이제 위법 논란, 증거 채택의 어떤 실효성 논란도 제기할 방침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애시당초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지금 단추가 잘못 꼬인 겁니다. 네네. 당장 법정에 가면 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얻은 정보 또는 그 증거가 과연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에 따라서 뭐 채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논란이 휩싸일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 윤 대통령 측에 본인들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빌미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 논란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수처가 조직 이기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모두 생각했던 건 국익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위상,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조직들이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찰이 뭐 현장에 있던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한다? 무슨 불상사를 생각하고 그런 겁니까? 네. 현장에 있는 경호처장을 같이 체포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충돌이 일어날 거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찰과 공수처에게 영장이 나온 대통령 체포 못하면서 영장도 없는 경호처장을 무슨 수로 현장에서 체포하느냐. 인력도 경호처가 더 많은데 뭐 이런 약간 조롱 비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조직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찰과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호처 간에 만약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만약 충돌을 벌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거듭 말하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좀 큰 틀에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국가의 이익에 훼손될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공수처가 영장을 재청구한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 조기현 변호사님, 공수처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거네요. 일각에선 뭐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번엔 법조계의 지적대로 중앙지법의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좀 비판도 나오거든요. 다시 뭐 영장이 발부될 확률 혹은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 국수본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24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집행 자체에 문제가 없고 실제 국수본이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집행에 나선다고 하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번에 1차 집행 때는 보면 1차, 2차 저지선은 사실상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이 경찰 경비단이나 또 수방사 55 경비단이 열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부 몸싸움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저지가 없었고, 실제 다시 2차 집행에 나선다고 해도 마지막 결국 관저 앞에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경찰 인력을 동원하면 말씀한 대로 현행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현행범 체포로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받지 않더라도 할 가능성이 하나가 남아있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했을 때 오늘 12시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재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요. 지금 제기된 논란 때문에 네. 그 신청 자체 법원을 바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부 지방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그 판사의 성향, 또 지금 헌법재판과의 관련성 이런 걸 만드는 건 다 억지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 판사 쇼핑한다고 국민의힘에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지방 법원의 판사들의 성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법원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영장을 발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까지도 지금 네.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서부지법에 처부해서 받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건 이미 신청에 대한 이의, 또 이 신청에 대한 네. 기각 결정을 통해서 법원이 정당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 지법을 선호해서 공수처가 그쪽에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반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죠.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관할, 주소지 관할, 그리고 집행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상 아무 문제 없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지, 공수처가 특정 영장 전담 판사, 특정 법원의 성향에 따라서 이 청구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매우 나쁜 주장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지법에 청구를 한다면 서부지법은 특정 이념 성향에 매도된 재판장들만 모여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비판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청구는 당연히 서부지법이 돼야 되죠.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공수처 법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원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오전 5패예요. 5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어요.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희한하게 공수처가 그 청구한 영장은 다 기각됐거든요, 중앙에서. 그러니까 늘 중앙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서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이상했어요. 왜 공수처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원칙 조항인데 네. 왜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을 들어가지고 서부에서 했지? 그 이유가 뭘까 해서 봤더니 보니까 그때 영장전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고, 그다음에 당시 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인데 공수처장하고 그 연수원 동기에다가 임관 동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그 출신들이 있는 그 서부지법에다가 하면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그 기대를 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의심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왜 의심받을 행동을 갖다가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명백하게 이런 반구도 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장을 갖다 발부받았는데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는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